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좀 테이블 공간 여유가 있네요. 좋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바쁘신 국장님 빼고 저희 셋이서 아주 프리하게 토크를 나누게 됐는데요. 일부러 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국장님 어디 가신 거죠? 그런데? 충남 박지성 우리 함 기자는 출석률 100%를 보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역시 두 개의 심장답습니다. 우리 취재요정 김 기자는 어디 갔다 왔어요? 안 보이던데. 보고 싶으셨어요? 보고 싶으셨습니까? 생각보다 더 활약을 기대했었는데 좀 살짝 아쉬운 감이 없잖아 그럼 있었거든요. 본인이 오늘 보여주세요. 그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퇴근 후 녹화인데 참 오늘도 할 말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 선거와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취재의 뒷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총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 방송 나가는 시점으로 보면 지금 이제 한창 선거 운동하고 있는 기간인데요. 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지난 3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이제 등록이 돼서 지금 마감이 된 상태죠. 충남은 11개 선거구에 국회의원 정수 11명입니다. 이제 11명을 저희들이 뽑아야 되는데 최종 44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평균 한 4대1 정도의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 평균이 보니까 한 4.4대 1 정도 되더라고요. 좀 낮네요. 그래서 거의 뭐 평균하고 비슷한데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쟁률이 가장 높은 선거구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어디나요? 당진, 설마 당진? 서산, 태안? 청양, 당진과 공주부여 청양 6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충남에서요. 둘 다 취재요정 담당 선거구네요. 예, 맞습니다. 뭐 일이 없는 것보다 많은 게 낫죠? 열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일복 터졌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만 일단 한번 살펴보면 그 다음으로 높은 데가 서산 태안이더라고요. 4대 1의 경쟁률이고 홍성 예산이 3대 1입니다. 정당별로 충남 전체입니다.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11명, 미래통합당 11명,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서도 8명, 그리고 무소속이 4명, 정의당 3명, 그리고 이제 민생당, 우리공화당, 민중당이 각각 그 2명씩 이런 순서고요. 성별로는 확실히 이제 남성이 39명으로 확실히 많고 여성이 5명인데 우리 지역의 여성 후보 몇 명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몇 명일까요? 5명 중에 저희 권역에? 1명 아닌가요? 저희 권역. 2명 있습니다. 당진에 1명 있고요. 네. 그 서산태안에도 1명이 있어서 우리 지역만 놓고 봤을 땐 2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남성 후보자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예, 우리 지역이라고 하면은 6개시군 네. 아시죠? 그리고 연령별로는 50대가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뭐 40대, 네. 그리고 이제 30대, 70대 뭐 이런 순서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후보자 전과 기록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공개하는 거 보면은. 네, 맞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 가면 후보자 전과 기록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충남 11개 선거구에서는 44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는데 네. 이 중에 13명이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꽤 대략 많네요. 예, 30%의 비율인데 어떤 전과가 가장 많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표기를 내시는데. 그 뭐 보니까 제가 음주운전, 뭐 자동차 관련된 것도 많이일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가장 많았는데요. 주로 술을 먹고 운전을 하거나 뭐 측정을 거부한 분들도 있고 또 무면허로 운전을 한 분들도 있고 이렇게 전과 기록으로 따지면 한 17건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2건, 3건 뭐 이런 식으로도 전과 기록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후보들의 정보가 사실 투표에 있어서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공개된 내용 직접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이번 선거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후보들 선거운동 분위기도 굉장히 좀 다운돼 있는 것 같고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가요, 홍 기자? 재작년에 치러졌던 7회 지방선거 때랑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때 뭐 한창 현장에서 이제 취재를 했었는데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제 시장 군수 후보들뿐만 아니라 도지사 후보들 이렇게 가면은 꼭 이제 전통시장을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은 지지자들하고 이제 선거운동원 해가지고 막 약간 이제 뭐 때를 지어가지고 우르르 막 이렇게 다녀서 저희 그 촬영하는 입장에서도 뭐
되게 따라다니면서 촬영하는 것도 애를 먹고 이랬는데 네. 요즘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후보자 혼자 이렇게 좀 출퇴근 시간에 좀 주요 그 길목에서 이렇게 피켓으로 1인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 같은데 그럴 법한 것이 코로나19 여파로 중앙당 차원에서도 후보들에게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라고 안내를 했어요. 코로나19의 극복에 집중하고 모든 후보들은 국민의 고통을 위로하며 선거에 임해라. 그다음에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는 최대한 자제해라. 그다음에 온라인 선거 운동을 좀 활성화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예전 선거 생각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선거 운동하면 저는 악수거든요. 이렇게 후보자들 보면은 유권자들 악수부터 막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접촉이 조금 꺼려지다 보니까 악수가 사라졌더라고요. 악수 대신 근데 이번에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도 쓰고 해야 되니까 악수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필할 게 뭐가 있겠어요, 유권자들한테. 눈빛인가요? 그렇죠. 눈빛입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이제 유권자분들께 강한 눈빛으로 좀 어필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운동 사실 눈빛 운동이 아닐까. 이렇게 진하게 유권자와 후보자가 눈 맞춤을 하는 거죠. 부담스러운가요? 유권자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지난 총선 얘기도 해볼게요. 20대 총선 때는 분위기가 좀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리 취재 요정에 정리해볼까요? 일단 20대 총선을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에 새누리당 6석, 민주당이 5석을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거법 위반으로 천안갑에서 재선거가 치러졌는데 이때 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결과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6석, 한국당 5석으로 재편이 됐는데 이게 좀 약간 충남 같은 경우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쪽 정당이 우세했다고 조금 보긴 어렵고 좀 팽팽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 총선을 짚어볼 때 빠질 수 없는 게 최종 투표율입니다. 얼마나 나왔었나요? 충남은 한 55.5%가 기록을 했는데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거든요. 전국이 한 58%였는데 충남이 55%로 꼴찌에서 3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좀 성적이 안 좋네요. 네. 그 사실 충청권이 역대 선거에서 그동안 뭐 캐스팅 보트 지역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여야의 승부를 가르는 그런 정말 결정적인 지역의 역할을 했다. 뭐 이런 평들이 많은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충청도는 기본적으로 좀 몰표를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충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있었는데 또 최근 들어 이제 충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은 좀 사라졌기 때문에 또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좀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고 이제 뭐 다양한 분석이나 뭐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그거를 과학적으로 이제 뭐 좀 입증할 만한 그런 자료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혹시나 좀 조심스럽게 이제 추측을 해보자면은 어떤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어떤 그런 지역 정서 때문에 좀 말도 좀 느리고 막 이렇잖아요. 좀 충청도 저보다 오래 계셨으니까 좀 어떤가요? 충청도 사람들의 속마음, 투표에 그런 게 좀 연관이 있다고 보시나요? 조금 어느 정도 그 지역 정서가 사람들의 성격에 어느 정도는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입증된 과학적인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왜 약간 충청도 분들이 굉장히 점잖고 예의 바르고 그러시잖아요. 전 취재할 때 그리고 좀 많이 느꼈거든요. 특유의 지역 정서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그런 중도 성향이 강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지리적인 것도 이제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중간 지대에 있으니까요. 뭐 이건 다 추측인데 실제로 과거 결과를 보면 정말 그 좀 중도 성향이 드러납니다. 4년 전인 지난 20대 총선 때 충남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5석, 한국당이 6석으로 아주 팽팽했습니다. 한석 차이네요. 네, 한석 차이였고 충청은 이제 지역구 선거에서는 민주당과 새누리당 두 거대 양당을 지난 20대 총선 때 택했지만 비례대표는 또 당시에 이제 새로 창당한 국민의당에게 지지를 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충청도가 아니었으면은 국민의당도 이렇게 원내 3당으로 당시에 진입을 했었기 때문에 좀 충청도의 그런 표심이 크게 작용을 했다. 한마디로 캐스팅 포트 역할을 뭐 톡톡히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지난 총선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역구는 거대 양당을 선택하고 비례대표는 또 새로 창당한 당을 선택을 한 셈이네요. 그렇죠. 그 올해 충남 이제 선거구별로 좀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당진 선거구 아까 경쟁률 6대 1이었나요? 아유 일복이 터졌네요 정말. 6명이나 됩니다. 예. 당진에 어떤 후보들이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명인데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어기구 후보가 나왔고 미래통합당에서는 김동완 후보, 또 우리공화당에선 전병창 후보, 민중당 김진숙 후보, 그다음에 국가혁명배금당에서 박경재 후보, 그리고 배당금당이죠? 네, 배당금당입니다.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정용선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이 어기구 의원이랑 김동완 의원의 리턴 매치가 좀 관전 포인트기도 한데 다시 만났네요. 예, 맞습니다. 네. 20대 총선에서는 지금 현역인 어기구 의원이 1,100여 표 차이로 근소한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 아버님의 조언을 어기고 또 한 번 나오셨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인상 깊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두 분의 리턴 매치, 요번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그런 것 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미래통합당 그 김동완 후보 같은 경우는 또 19대 때 국회의원 한 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두 번째 노리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용선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 미래통합당이었는데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아예 무소속으로 출마를 지금 선언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주요 여당과 야당 외에 또 지켜볼 만한 게 소수 정당들이 또 많이 나왔어요, 당진에서. 그래서 우리공화당 전병창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에 이어서 두 번째 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공약으로 뭐 해저터널 건설이 시급하다, 뭐 이런 것들 좀 얘기를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민중당 김진숙 후보는 SNS에 계속 그 공약이나 이런 영상들을 좀 많이 올리면서 소통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좀 벌이고 있고, 그다음에 박경재 후보 같은 경우는 허경영 씨가 창당한 국가혁명배당금당, 네, 여기 출신인데 좀 지역 현안보다는 약간 중앙당 정책에 조금 따라가는 그런 식의 공약들을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진 지역 선거구를 조금 관전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자면 사실 6명이면 다자간 구도거든요. 그래서 이 표심이 그러면은 아무래도 나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유리하게, 이 다자간 구도가 어느 쪽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요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당진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이 뭐 현대제철이나 이런 제철 철강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는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상당히 좀 많았었어요, 최근 몇 년간에. 그래서 이 층의 표심을 잡는 게 아무래도 이번 총선의 결과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진 선거구는 뭐 우리 취재요정이 맡아서 취재를 할 테니까 저는 걱정 없습니다. 그렇죠? 서산태안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서산태안은 이제 사실 굉장히 충남 지역 선거구 중에서도 격전지로 꼽히는 곳 중 한 곳이에요. 정말 치열한 것 같던데요. 예. 예, 주변에서 지켜봤을 때도. 맞아요. 예. 사실 뭐 서산하면 산업도시고 태안은 해양 관광지잖아요. 사실 이 두 지역이 충남 서북부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인데 나름 지역 부심이 있는 곳입니다. 주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4명의 후보가 나왔거든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조한기 후보, 미래통합당 성일종 후보, 그리고 정의당의 신현웅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김미숙 후보, 이렇게 4명입니다. 먼저 이 조한기 후보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에요. 민주당이고 재선에 도전하는 이제 통합당 성일종 의원, 이렇게 2명이 다시 또 리턴 매치입니다. 지난 총선 때 굉장히 박빙이었거든요. 새누리당 성일종 후보가 당시 39% 득표를 얻었고요.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가 37%, 표차로 하면 한 1,800여 표 차 정도 됩니다. 1,800여 표 차. 발음도 안 되네요. 네. 자, 일단 이제 조한기 후보는 그 정치인으로서 이제 지방 정부부터 중앙 정부까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앞세우면서 지금 집권 여당을 선택해달라 이렇게 좀 호소를 하고 있고요. 미래통합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제 성일종 후보는 이제 현역이다 보니까 이제 지역구 서산태안에서 본인은 늘 상주하면서 주민들과 스킨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 현안은 누가 나오더라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선거구더라도. 근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게 그 서산의료원을 서울대병원에 전면 위탁 운영을 하자, 이 이슈가 굉장히 이 두 후보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먼저 조한기 후보가 그 예비 후보 출마 기자회견 때 그 한 기자가 이런 질문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근데 이제 이후에 성일종 후보가 여기에 대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바로 또 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끝장 토론하자. 한번 우리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었거든요. 쟁점이 뭔 거죠? 어떤 거에 대해서 입장이 맞붙는 거죠? 네, 일단 조한기 후보는 그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부족하다.
지방의료원을 내려와서 이렇게 전면 위탁을 하는 게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오히려 그 대안으로 한서대학교에 그 의과대를 신설하고 대학병원을 새로 세우자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고요. 이에 맞서서 성일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도 일부 의료진이 내려와서 진료를 보고 있고 이거를 아예 전면 위탁을 조속하게 추진을 한다면 조금 열악한 그 의료 사각지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둘이 한번 끝장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기회가 생길 때마다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워낙 좀 과열되다 보니까 서로 고소 고발 전까지로 이렇게 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 두 후보에 맞서서 또 그 정의당 신현웅 후보가 또 나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분은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세요. 그 서산에 아무래도 그 대산 석유화학단지라든가 뭐 태안의 화력발전소라든가 근로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의 좀 표심을 기반으로 해서 지난 서산시장 선거 때도 출마를 하고 나름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번 서산 태안 선거구의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그 지난 총선 때 이 그 조한기 후보와 성일종 후보의 표차가 얼마 안 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정의당 후보가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진보 성향의 그 정당이 그렇죠. 민주당과 정의당으로 이렇게 표가 나눠졌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떤 영향이 미칠지도 한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단일화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나요?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두 후보 모두 이거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그런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었거든요. 어찌됐건 좀 정정당당하게 경쟁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서산 태안까지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홍성 예산은 좀 어떤가요? 네, 후보자 3명이고요. 먼저 좀 저도 이번에 처음 한 사실인데 지역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볼까 합니다. 네.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 사실은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깜짝 놀랐던 게 소선거구제, 지금처럼 이제 선거구로 해서 한 명 뽑는 소선거구제 직접 선거 이후에 그게 시행이 된 게 1988년 제 13대 총선 이후 13대 총선인데 그 이후에 예산 홍성 지역에서 이제 진보 진영 후보가 당선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 한 번도 없었고 또 단체장 군수 역시 네. 1995년 제1회 선거 지방선거 이후에 단 한 차례도 배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수의 텃밭 정도가 아니라 거의 성지라고 지금 불리고 있더라고요. 충남이 사실 캐스팅 보트 속마음을 잘 안 드러낸다 아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홍성 예산만큼은 좀 예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네. 최근에 내포 신도시에 이제 또 젊은 층이 계속해서 유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또 그 젊은 층의 표심이 또 어떻게 작용할지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 하나잖아요. 내포 신도시에 유입한 젊은 층.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할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표심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내포 신도시 입주율이 높은 홍성을 한번 따져봤을 때 작년 지방선거 결과, 재작년 지방선거를 보면 현 군수이자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김석환 후보와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최성경 후보가 3%포인트 이내 좀 접전이었거든요. 네네. 당시에도 이제 내포 신도시에 막 젊은 층들이 유입이 되고 있을 때여서 네. 제가 그때 한번 경험을 떠올리면은 네. 막판까지 정말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어서 후보자 누구 이제 승리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 이제 이긴 후보를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어디 쪽을 가야 되냐. 그거 가지고 상당히 그 막판까지 계속 기다렸던 지역이 홍성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치열했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또 과연 어떨까?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가 보수의 어떤 아성이 지켜질 것인가 아니면 처음으로 좀 진보 진영이 승리를 거둘 것인가.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후보 계속해서 얘기를 드릴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학민 후보가 나왔고요. 미래통합당에서 홍문표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서 윤상노 후보 이렇게 3명이 본선 레이스를 펼치게 됐고요. 네. 간략하게 뭐 주요 후보 말씀을 드리면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일단 예산 출신이고요. 순천향대 그 교수 출신입니다. 부총장을 지냈고 양승조 충남도지사 경제정책특보 그리고 충남 테크노파크 다 아시죠? 5, 6대 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는 뭐 경험이 이제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신인으로 지금 네. 불리고 있고요. 홍문표 후보는 홍성 출신으로 지금 현재 20대 현역 국회의원으로 17대 19대를 거친 삼선 의원이고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나름 중진으로 의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뭐 사선의 힘을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지금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중진과 신인 정치인의 그렇죠. 대결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네. 지역 현안 바로 말씀드릴까요? 눈치 보지 말고 네, 기다리고 계시네요. 네, 지역 현안은 흥미로운 게 좀 충남의 대표 공약, 충남의 이제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내걸고 있는 충남 지역의 전체적인 현안이 홍성 예산에 좀 몰려 있습니다. 그 네. 혁신도시 일단 지정 그렇죠. 예, 공약을 막 내세우고 있는데 다들 혁신도시 지정 장소가 이제 내포신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포신도시가 홍성 예산에 있기 때문에 내포신도시 지정 이후에 어떤 큰 그림을 제시하느냐를 좀 유권자들이 눈여겨볼 만한 것 같고요. 서해선 북선전철 직결 문제, 네. 이제 신안산선에서 이제 환승을 하냐 안 하냐 네. 이걸 가지고 지금 말이 많은데 거기가 또 이제 출발점이 홍성이고 바로 예산을 거치게 돼 네. 있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도 이 직결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총선 기획으로 저녁 뉴스에서 나는 유권자다라는 코너를 하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유권자들 목소리 좀 직접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취재 요정. 취재 요정의 선거구 아니 취재 요정의 출입처는 당진과 청양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지역을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유권자들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네. 당진이랑 청양 모두 최근에 이제 뭐 식당을 운영한다거나 뭐 상점을 운영한다거나 소상공인들을 주로 많이 만나고 얘기를 듣고 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소비 심리도 많이 위축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분들이 경제 분야에 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경제 어떻게 견인시킬 건지 특히 소상공인들을 배려할 수 있는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공약들을 되게 요구하는 이런 공약에 대한 갈증이 엄청나다 이런 생각도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들었었고 네. 또 특히 청양 같은 경우는 충남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이에요. 3만 명을 이제 겨우 유지하고 있는 수준인데 이렇다 보니까 인구 증가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인구 관련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권자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했던 게 우리 목소리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들을 갖고 있는지도 실질적으로 들어보고 싶다면서 오히려 저희 취재진들한테 우리 얘기를 전달해서 이런 네. 공약들도 좀 받아서 네. 방송으로 좀 내보내달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뭐 깜깜이 선거다, 뭐 그만큼 좀 묻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실질적으로 만나보니까 또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함 기자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인터뷰하기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제 그 상인들도 그렇고 좀 많이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좀 잘 모르겠다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뭐 정당 이름도 뭐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좀 인터뷰를 좀 고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걸 보면서 좀 코로나 때문인 건지 아니면은 뭐 정치적인 무관심 때문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하튼 이번 선거 정말 깜깜이 선거에 대한 우려가 좀 저도 살짝 들기는 했고요. 그런 만큼 아직 뭐 시간이 남았고 뭐 이제 선거운동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공보물도 이제 가정마다 이제 배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좀 그런 것들 챙겨 보시고 또 저희가 열심히 보도를 할 테니까 좀 꼼꼼히 공약 같은 거 따져 보시고 좀 투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월 15일 꼭 소중한 투표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충남방송에서도 선거날 우리 지역 개표 상황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새야겠네요. 네, 고생들 해주시고요. 어쩔 수 없죠.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두 번째 주제 코로나19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충남 기자회견 첫 방송으로 코로나19 주제를 다뤘었잖아요. 네. 한 달이 훌쩍 지났는데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우선 현재 우리 지역 충남 코로나19 상황이 어떤가요? 네, 일단 이전까지 충남 지역에서는 좀 코로나 확진자 유형이 줌바 댄스 워크숍 참여자, 그다음 줌바 댄스 수강생과 선생님을 중심으로 확산이 됐죠. 그리고 네. 그 지역이 주로 천안과 아산에 분포가 됐었는데, 근데 그 줌바 댄스 확진자가 조금 꺾이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좀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네. 나오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은 이제 서산에서 하나토탈 연구소에서 이제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또 한번 뭐
그 취재 기자 충남 지역구인 이라고 해주세요. 지역구인 이제 홍성 내포 신도시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네. 또 태안에서도 나오고 또 부여에서도 부부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좀 이렇게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네. 좀 새로운 유형의 감염 경로가 충남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아직까지 정확한 감염 경로가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변으로 더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조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좀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이 확진자 수가 조금씩 늘고 있긴 하지만 네. 그 퇴원하는 환자 수가 또 대폭 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저희 녹화 시점으로 보면은 지금 뭐 3월 말 기준으로 이제 퇴원하는 환자 수가 거의 100명 가까이 정도 되니까 오. 네. 네, 그건 또 좀 다행인 소식인 것 기쁜 같습니다.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서산에서 먼저 확진자가 나왔었죠. 천안, 아산 이후로 다른 지역에서 나왔던 건 또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서산에서는 좀 확진자 나왔을 때 분위기가 어땠나요? 일단 다들 감염 경로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맹정호 서산시장이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를 했고 이게 저희 충남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라이브가 됐을 때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높았어요. 몇천 가까이 갔을 때였고 그다음에 댓글도 좀 많이 달렸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된 거냐를 되게 많이 궁금해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감염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좀 궁금해하고 이거를 빨리 이제 찾아야 된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그 주변 지인으로 얘기를 듣기로는 시내 상가나 이런 거리가 아주 텅텅 비었었다고 뭐 식당도 잘 안 가고 특히 뭐 확진자 다녀간 동선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곳은 일부러 피해 다니고 약간 이렇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서산 확진자 같은 경우는 대상공단 안에 있는 이제 하나토탈 연구소에서 직원들이 이제 확진이 되다 보니까 난리였죠, 정말 당시에. 다행히 이제 그 이상으로 확산되지 않아서 천만 다행입니다만 지금 대상공단 같은 경우는 4월부터 정기 보수가 또 있어서 맞습니다. 외부 인력들이 대거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을 좀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홍성에서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왔잖아요. 한 기자 또 내포 신도시 주민이라 취재하면서도 좀 더 피부에 와닿았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가 저희 지역에서는 좀 계속 멀리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 좀 실감은 안 났는데 저희 집 주변에서 또 이제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정말 이게 나도 뭐 감염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예, 걱정 또는 이제 예, 그런 우려가 들었던 것 같고 좀 정말 피부로 와닿았었던 것 같고요. 깜짝 놀랐죠, 일단은. 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홍성 첫 확진자는 이제 60대 부부였습니다. 지난 3월 17일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내포 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이제 거주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남편이 먼저 이제 발열 증상이 있어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뒤에 이제 부부다 보니까 그 아내도 네.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감염 경로 다들 이제 일단은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국외 감염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두바이를 경유해서 이집트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인데요. 국내 여행사를 통한 단체 관광이었고 인솔자를 포함해 모두 18명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충남에서는 부부가 유의를 했고 다른 나머지 16명은 다른 지역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 이게 확진자들이 이렇게 사실 다녀간 식당이나 가게들이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 아무래도 상호 이름까지 이렇게 공개가 되다 보니까 타격이 크죠. 하지만 안전하지 않나요, 기자? 보건소나 뭐 이런 데서 방역이나 소독을 다 철저히 하잖아요. 네, 그 확인된 직후에 일단은 방역 소독에 들어가고요. 뭐 또 그 접촉한 분들은 바로 이제 자가격리 조치가 되기 네.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만 지나면은 제가 알기로는 뭐 그쪽에 이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 시장 군수들도 뭐 나서가지고 네. 이용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막 그랬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그 맹정호 서산시장 같은 경우는 그 직접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그 올리더라고요. 사진을. 그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에서 오늘 밥을 먹었다. 뭐 어제는 어딜 갔다 왔다. 뭐 이렇게 올리는데 저는 참 이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네.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하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거기가 이제 검증이 됐다라는 그쵸. 걸 예. 보여주는 거죠. 예. 사실 방역 소독하면 그 그쵸.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멸을 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홍성에 이어서 태안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네. 태안 주민은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요.
네, 좀 태안군 입장에서는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태안 주민은 아니고 잠깐 스쳐간 그 여행객이 확진 판정을 태안에서 이제 받았기 때문입니다. 3월 17일부터 1박 2일간 30대 여성 A 씨가 지인과 함께 이제 태안으로 여행을 왔던 거죠.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 여성이 둘째 날 태안군 보건의료원 그 선별진료소를 찾게 됩니다. 뭐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고 해요. 코막힘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왜 그러면은 갔을까요? 그 사실 이 여성이 펜싱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3월 초에 헝가리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국제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이제 그 같이 대회에 출전했던 선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본인도 같이 대회에 출전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 이러고 가서 이제 검사를 받고 거주지인 충북의 진천으로 떠났는데 그 이후에 확진 판정이 나온 거죠. 그런데 보니까 또 이제 대한 펜싱 협회에서 그 헝가리가 그때 이제 비상사태였기 때문에 코로나19로 그 기간에 이제 대회가 열렸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국내에 복귀하자마자 귀국하자마자 자가격리를 공고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지침을 어기고 태안으로 여행을 왔다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참 그로 인한 피해도 참 막심하잖아요. 자가격리 지침 좀 잘들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당진, 청양 이쪽은 아직 청정 지역이에요.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취재요정 출입처만 유일하게 그렇네요. 다행입니다. 저 때문인가요? 자,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운동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이거 어떤 건가요, 취재요정?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다들 잘 알고 있을 테지만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정부가 좀 집단 감염이 우려되면서 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게 뭐 3월 22일부터 일단 4월 5일까지 15일 동안 사회적 거리를 좀 둬야 된다 하면서 이제 시민들하고 국민들한테 동참을 사실 호소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외출을 좀 자제하고 뭐 학원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다중 이용시설 운영을 좀 제한을 해라라고 했었던 건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인 거죠. 그종과는 달랐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고강도의. 종교시설, 그다음에 뭐 체육시설, 또 유흥업소, 뭐 학원시설 이런 다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을 최대한 이제 이용하지 말고 집 안에서 생활을 하고 뭐 생필품을 사야 될 때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뭐 마트 가는 거나 이런 것도 좀 최대한 좀 자제해라 이런 차원에서 시작하게 된 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입니다. 오늘 또 이제 마침 그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 좀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간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뭐 완전히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뭐 방역 수칙을 뭐 좀 어긴다든지 이러면은 좀 행정적으로 제재 정도 가할 수 있는 수준이고 뭐 사실상 이제 운영을 해도 뭐 강제로 이제 문을 닫게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공공기관의 모습은 어떨까 하고 홍성군 제가 출입이다 보니까 군청을 갔다 왔습니다. 일단 민원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위험에 노출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외부인들도 이제 많이 오고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또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관련 또 이제 업무 볼 것들이 있고 또 타 지역에서 아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워낙 이제 지자체 시청이나 군청에서 모든 업무들이 요즘에는 이제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한 3가지 정도 관문을 거쳐야 되더라고요. 일단은 마스크 안 하면 못 들어가고, 그래요? 예, 들어갈 때 손 소독 꼭 해야 되고, 네. 발열 체크하고, 예, 그리고 이제 가면은 또 이제 그 민원 창구에 칸막이, 가림막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투명 아크릴판으로 해서 그 직원과 민원인 사이에 칸막이 설치해서 비말로 전파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장치 같은 것들이 이제 설치가 돼 있었고요. 또 점심시간에 보니까 또 정말 좀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인데 다 이제 한 줄로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뭐 연출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앉아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것도 아닌데 네. 정말 거짓말같이 알아서 이렇게 착착착 한 줄로 이렇게 앉으시고 저는 또 한 번 더 깜짝 놀란 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카메라가 있어서 그런 건가 했는데 카메라가 빠지고 나서도 네. 뭐 특별한 얘기 안 하시고 정말 이제 밥만 먹고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네. 상황이 지금 심각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30일부터 오늘부터 이제 기자회견이나 뭐 브리핑 같은 것을 또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그 온라인 라이브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오늘 처음 했는데 생각보다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다양한 채널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일단 내용 전달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고요. 이제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이렇게 도지사가 발표를 하고 이제 기자 질의응답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네, 거냐 그게 처음에 궁금하던데요. 네 조금 의아했는데 오픈 채팅방을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그 출입 기자들이 그 카카오톡 방에 다 이제 소환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문자 메시지로 질문을 남기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평소보다 좀 질문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카톡방이고 또 이게 기록이 되고 그렇죠. 다른 기자들이 이게 프로필 사진까지 뜨고 다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점잖게 거기서도 굉장히 충청도 스타일이 나오는 건가요? 네. 굉장히 이렇게 좀 정적으로 그런 음. 분위기가 있었고요. 오히려 좀 핵심 메시지만 좀 전달하고 깔끔하게 좀 끝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코로나19가 사실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우리 지역 경제 전반에도 좀 타격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지자체에서도 정부에서도 그렇고 긴급 생활 안전 자금, 뭐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정부 발표에 앞서서 충남도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겠다. 근데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가구당 이제 100만 원씩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지원 대상은 좀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뭐 소상공인이랑 운수업체 종사자,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랑 비정규직 근로자, 그다음에 프리랜서 같은 그 경우에 한해서만 이 안정자금이 지원이 되는데 네. 충남만 봤을 때 한 15만 명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존에도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실업급여 수급자, 뭐 그다음에 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등록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이런 분들은 근데 또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구당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뭐 현금이나 지역 화폐, 그다음에 체크카드 이 세 가지 종류 가운데 각 시군마다 좀 정해가지고 지급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총 비용만 따졌을 때는 한 1,500억 원 정도 네. 예상이 되고 또 정부에서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소득 70%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겠다 이게 밝혔는데 그 충남도에서 그 이거를 발표했을 때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만약에 나중에라도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면 중복 지원이 가능한 거냐라고 했을 때 충남도는 그건 아니다. 중복 지원은 안 되고 일단 충남도 기준으로 뭐 4월 달 중으로 일단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해당되는 사람은 둘 중에 한 가지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중복 지원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명확히 밝혔었고요. 그다음에 충남도에서도 밝혔지만 또 시군마다 좀 각자적으로 또 이제 지원하는 정책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 서산에서는 그 확진자들이 다녀가는 식당들 위주로 이제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준다고 어. 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지자체 그 예산 그 재정 상황에 따라서는 좀 네. 부익부 빈익빈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안 주는 것보다 낫겠지만 실제로 이런 지원들이 그 피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일단 주민들의 반응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좀 찬반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너무 불경기잖아요. 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니 우선은 뭐 나중에 이제 뭐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정말 줬으면 좋겠다. 정말 가뭄의 단비가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찬성하는 측도 있고요. 네. 뭐 반대 측의 이제 논리를 보면은 좀 현금 퍼주기식 땜질 처방 아니냐. 예, 이런 의견도 뭐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또 나중에 우리가 세금으로 다 메워야 될 돈들이다 해서 이런 좀 찬성과 반대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사실 지역 경제 이렇게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 서산 같은 경우는 그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농산물 장터가 열렸는데 이게 사실 그 패스트푸드점이나 뭐 카페에서는 흔하게 보던 방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코로나19 검사에 도입이 되면서 좀 주목을 받았던 건데 이게 일상 전반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서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급식에 납품을 못하거나 뭐 수출길이 막힌 그 농산물을 팔아주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장터를 연 건데요.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면서 뭐 딸기 하나요, 마늘 하나요, 뭐 이렇게 주문하고 결제하면 바로 이제 물건을 차에 실어주니까 편하기도 하고요. 홍성에서도 좀 그런 방식이 있었죠.
아, 예. 홍성에서는 이제 그 화훼 농가들 위해서 꽃을 그렇게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판매를 해서 뭐 한 330만 원 정도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네, 해요. 네. 뭐 이후에도 계속 뭐 추진이 된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일단 낭만적인데요. 그러니까요. 차에서 꽃을 이렇게 예, 저도 사진으로 일단은 이렇게 봤는데 뭔가 이제 로맨틱한 분위기도 연출이 될 수도 네.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네, 예, 한번 다녀오시죠. 네, 홍성 한번. 알겠습니다. 자, 참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을 텐데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기자회견 저희도 이제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저희 뉴스에서 볼 수 없었던 이야기 오늘 국장님 빼고 이렇게 신나게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다음 회차에도 또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회차에 국장님 나오시나요? 글쎄요, 한번 취재요정이 한번 섭외를 해볼까요? 국장님 얼굴을 잊어버렸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네. 굳이 뭐 저희끼리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잊어버린 김에 네,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 얼른 퇴근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